저녁 8시 대심 판정에 입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자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입을 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중과 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야당의 줄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단 기존의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치며 개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헌법과 정치구조를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며 책임 총리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대국민 사과에는 인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국민 59번, 탄핵 50번, 간첩이 23번 언급됐지만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은 단 한 문장에 그쳤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국회 소추인단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나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습니다.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고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켜 내란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 변호사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유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성이 더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과 내란 행위를 계획한 사실까지 밝혀졌는데도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지지자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혼란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일거에 척결할 기회를 갖고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며 탄핵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패배가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며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단 대법원 판결을 읽어봤다면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들은 평의 절차에 돌입합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 양측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할지 말지 논의하는데 헌재에 소속된 연구관들도 참석할 수 없고 오직 재판관 8명만 참석합니다. 회의 과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모두 비공개입니다. 재판관들은 평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리 검토 자료 등 보고서를 헌법연구관을 통해 받아보고 종국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하게 됩니다. 마지막 평의에선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짓는 평결을 하게 됩니다. 평결을 거수로 할지 별도의 투표 절차를 거칠지 그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8명이 결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평결은 그동안 회의에서 꺼내놓은 각자의 판단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의미가 큽니다. 평결에서 결론이 정해지면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결정문이 작성되고 소수 의견이 덧붙여집니다. 이후에 남은 건 선고뿐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에 선고 기일이 공지됐습니다.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에도 선고가 임박해 기일이 공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뒤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호소용, 평화적 개헌 같은 거짓말을 쏟아내며 야당을 근거 없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면서 임기 단축 개헌 등 정치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파국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면서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나경원, 윤한홍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은 헌법재판소 방청석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지켜봤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심리 과정에서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드러났다며 최종 결론에는 공정하고 현명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